아름다운 삶, 불자로서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이 시간, 큰 스님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대방산책, 오늘도 선원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수자로서, 수행자로서의 모범을 보이셨던 한암 스님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간 또 말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한암 스님하고 만공 스님은 경어 스님의 법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늘 서로를 한암 스님은 오대산에 계시고, 네. 그 다음에 만공 스님은 덕숭산에 계시면서 서로 이제 안부를 이렇게 늘 묻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경어 스님의 법을 이렇게 폈는데, 네. 하루는 만공 스님께서 그 편지를 한암 스님한테 했어요. 편지 된 건 어떠냐면은, 우리가 이별한 지 어느덧 10년, 구름, 달, 산, 물은 어디 가나 가끔만은 살고 계시는 오대산을 바라보고, 살고 계시는 한암 스님이 살고 계신 오대산을 바라보면서 늘 스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북쪽 땅은 춥고 더움이 고르지 못하는 것이 늘 염려되니까 바라컨대 이제 오대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남쪽으로 오셔서 후학들을 제접하십시오. 이런 편지를 딱 만공스님이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한암 스님이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가난뱅이가 묵은 빚을 생각함이로다. 가난한 사람이 묵은 빚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만공스님이 또 편지를 한 거예요. 손자를 사랑하는 늙은이는 늘 입이 가난하다. 한암 스님, 도둑이 감대에 할을 당김이로다. 그러니까 만공스님이 도둑놈 머리에 벌써 하살이 꽂혔구려 하면서 두 분이 이제 법거량을 하셨군요. 이게 한암 일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경계는 우리 같은 범분으로는 알 수 없지만, 네. 두 분이 서로를 탁마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경어의 법을 폈다고 그래요. 네. 이렇게 또 오늘은 두 분의 법거량을 소개하시면서 이 시간 시작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시간 승가오칙을 통해서, 네, 그렇죠. 승가오칙을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에 삼본 수련소가 생깁니다. 삼본 수련소가. 삼본 수련소는 산본사니까 쉽게 말해서 그때만 해도 강원도가 유점사, 건봉사, 월정사가 삼본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삼본사 스님들이 모여서 한암 스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혔어요. 그때 이제 그 유명한 타너 스님께서 평소에 출가 전에 한암 스님하고 편지로 3년을 서로 이제 교류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서신이 한 20여 통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타너 스님은 전라북도 김제에서 유갓집에서 유학을 공부를 하고 또 장자를 공부하고, 그때도 유명해서 그래도 인생의 스승을 찾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니고 편지를 했는데, 네. 한암 스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주장자 짓고 갓 쓰고 그 다음에 유생복을 입고 한암 스님 오대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길게는 10년, 짧게는 3년 동안 공부를 배웠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한암 스님의 법력과 인품과 선지에 감동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출가를 하게 돼요. 아, 네. 출가를 하게 되는데, 타너 스님은 행자 생활을 안 했습니다. 9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10월 달에 수계를 해요. 성철 스님도 행자 생활 안 했잖아요. 동산 스님이 마음에 들어가고 바로 걔를 줬잖아요. 그래 타너 스님도 그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삼본사 수련소에서 타너 스님이 중강을 합니다. 1년 만에 중강을 해요. 그러니까 타너 스님이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첨언은 그때그때 필요한 말은 한암 스님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한암 스님을 21년 동안을 시봉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전쟁에 이런 조짐이 있었잖아요. 조짐이. 그래서 통도사에 계시는 경봉 스님께서는 통도사에 와서 계시기를 여러 번 간청을 하고, 또 예지력이 뛰어난 타너 스님께서는 계룡산, 갑사나, 통도사로 가셔서 사시기를 바랐는데, 한암 스님의 원력이 그랬잖아요. 동구불출이잖아요.
동구불치라는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피란을 보내고 네. 그 지금 월정사 주지스님의 은사인 희찬 스님 그리고 무여 스님, 네. 희섭 스님이 이게 희찬 스님이고 무여 스님의 은사인 희섭 스님이 이 만년에 시봉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유교가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공비들이 다 절로 숨잖아요. 이게 공비들의 그러니까 인민군들의 어떤 기지가 된 거예요. 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국군들이 월정사부터 해가지고 산내 암사를 다 태우고 마지막으로 상원사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상원사를 소각하려고 하니까 그때 하남 스님이 가사장삼을 쏘고 그 문수전에 탁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그 군인 장교가 스님 나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남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군인은 명령을 따르면 되고 스님은 이렇게 해서 열받으면 된다. 빨리 불을 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그 찾아갔던 군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군인을 이끌었던 그 장교가 상원사 문수전 문짝을 네. 뜯어가지고 거기다 불 신용만 하고 태우고, 네. 네. 그러니까 문짝만 태우고 네. 결국은 이제 상원사는 지켰다는. 지켰다는 그런 네. 일화가 그러니까 일화가 있고 그것들이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이렇게 나오고 네. 지금도 하남 스님 하면은 문수전 상원사를 지켰던 그런 어떤 법력이라든가 그분의 그런 정신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해자되고 있잖아요. 네. 그 수행력이 아니면은 도저히 그럴 수 생사를 뛰어넘고 오직 불법을 지키겠다는 그런 원력이라든가 신심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해. 초인적인 수행력이라든가.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사찰소각 위기를 의연하게 대처하신 이 말씀과 함께 또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앉은 채 떠나신 좌탈인망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1951년 2월 8일부터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2월 8일부터 스님이 미질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앓다가 오늘이 며칠이냐 하니까 오늘이 음력 2월 14일입니다 하니까 딱 손을 이렇게 짚어보되 그래가지고 좌탈인망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 봉암사 조실을 하셨던 범용스님이 그때 그 중대 살았는데 그때 이제 가사를 이렇게 수화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그 국군 정훈부장 김현기에 의해서 네. 그것이 촬영이 돼서 세상에 유포가 되잖아요. 근데 그 좌탈인망하는 그 사진 신신나잖아요. 보셨죠? 네. 네, 신신나잖아요. 그게 정말 이럴 그래서- 수 있구나라는. 네. 그래서 스님이 세수는 75세, 범납은 54년. 그 9살 때 이 하남 스님이 반고시 이전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데 스승이 답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75세 열반을 하면서 반고시 이전에 그 앞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남 스님의 말로 어쩌면은 반고시 전에 그 앞으로 멀리 날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네. 그 전쟁 중이라 이 49제를 네. 이 49제를 그 부산에 토성동에 있는 묘심사에서 했거든요. 1951년도 음력 4월 3일. 이 당시에 그 탄호 스님은 전쟁 중이라 참여를 못했고 그때 당시 주지하시던 지암 이종옥 스님이 주관해가지고 그 49제를 여법하게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저기 우리 경봉 스님께서 하남 스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추도사를 했습니다. 그거 소개를 합니다. 오라 봄이 오니 풀이 스스로 푸르고 질은 원래 49로다. 선사여 왔나니까 갔나니까 꽃은 붓고 버들은 푸르도다. 오대산 나뭇잎은 나붓겨 떨고 동구박 맑은 물 목매어 소리로 잔잔히 흘러가도다.
선사의 몸이 세상에 나타남도 중생을 위하며 열반의 드심도 중생에게 무상법을 가르치시고 대각을 인도하셨습니다. 아, 열반의 참된 소식이 천지도 말이었고 귀신도 모르니 몇 사람이나 이 소식을 알았던고 눈빛을 거두는 곳에 오드산이 서늘해 꽃과 새들도 슬플고 달까지도 향연이 어린 듯 격식밖의 현담은 누가 아는가. 만산이 변함없이 물 흐르네. 경봉분야. 경봉스님께서 이 글을 추도사 추모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9제를 거기서 지내고 그 뒤에 1959년 3월 27일 날 한암선사의 부도비가 탄어 스님 주도로 상원사 입구에 세워집니다. 탄어 스님은 한암선사의 비문에서 이렇게 썼어요. 오직 보문과 나남이 지행의 수승에 종풍을 떨쳤으나. 그러니까 한암 스님 제자 중에는 보문 스님이 있었고 나남 스님이 있었는데 보문 스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나남 스님은 일본에 가서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네. 이 법이 겸사는 모르지만 탄어 스님 그렇게 내려갔다 하는데 그러나 시절 인연이 어수선하여 보문은 뜻을 펴지 못하고 나남은 일본어 건너가 알 수 없다. 나타너는 비록 21년이나 시참했지만 시봉했지만 네. 그 문에 들지 못했다고 겸사를 했어요. 겸손한 말씀. 그럼요. 그리고 그 보문이나 나남 스님께서 하남 스님의 법을 이었지 나는 비록 21년 동안 은사 스님은 하남 스님을 시봉했지만 나는 그 법문에 하남 스님 법문에 못 들어갔다고 대학자다고 대선사다운 얘기입니다. 원래 들어가도 들어간 바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 저희들이 알아듣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말을 쫓아가다 보면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겸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나 이는 겸사로 하남의 제자들 중 단연 빛나는 인물은 탄어스입니다. 함사상과 선불교를 통합하고 모든 동양학을 해통했던 단연 하남 스님의 제1자가 탄어스입니다. 네. 오늘 지대방산책 선언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께서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삶 속에 일관된 수행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남 스님의 삶과 가르침 전해주셨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